아, 여보 이게 뭔겨 진짜. 아, 왜 그래? 뭐긴 뭐야, 밥상이지. 아니 이 도대체 왜 그러는겨? 이 밥그릇마다 이빨은 다 나가 있고 뭐 이거 복을 뭐 싸그리 싹 다 뭐 쌍으로다가 끌고 나가는겨? 아유, 그리고 왜 이렇게 투정이야. 밥상에 양말은 왜 올려놓은겨? 아이고. 아주 냄새나 죽겠구만 진짜. 이게 여기 왜 올라가 있냐? 미안. 아니, 그냥 먹어. 맘만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따져. 아니 뭐 음식은 이 눈으로 먼저 먹는 거 모르는겨? 이 무식한 옆했나요? 어? 그리고 당장 샤방샤방한 그릇으로 빨리 바꿔오지 않고 뭐 하는겨? 아니, 바꾸긴 뭘 바꿔. 얼른 먹어.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오는 거 똑같잖아. 똥은 다 같은 똥이 아닌겨? 이 무식한 옆했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겨? 이 개밥 그릇인겨? 지금 뭐 누가 왜 이렇게 차리는겨 자꾸? 최서방, 이 밥상 내가 차렸네. 와우. 네, 오늘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렇죠. 최서방 내가 차렸네. 네. 어떤 게 제일로 민망하세요? 글쎄요, 연기할 저는 연기할 때 일단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거. 저를 보고 있다는 게 참 민망하네요. 저는 맨 마지막에 왕왕왕 이거만 나오면은 이렇게 민망해지네요. 효과음 같이 하기로 하셔놓고.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엘라의 도전 이 시간을 위해 또 특별한 두 분을 저희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이 왕왕왕의 대가 우리 서성금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엘라가 돼서 열대야를 남편과 즐기고 싶지만 남자가 없고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도 없는 서성금입니다. 네. 야,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직장이 왜 없어요? 여기가 투잡을 얼마나 원합니다, 직장인데. 투자. 투자를 원하시는 서성금 씨. 네, 그리고 매주 여자를 위해서 직업을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최지영 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잡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 앞에 연기를 해본 결과 네. 뭔가 좀 오늘의 감이 오세요? 직업은 이 고부 갈등 해결사 그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장모님이 그러니까요. 등장하셨는데 네. 오늘 직업 뭘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음식과 관련된 직업인데요. 맛있는 음식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놔도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손이 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음식의 맛과 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요리 디자이너,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맞죠?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1세기 그 문화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인데요. 네. 예,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이제 기능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해서 가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음식이라고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요리, 지금 말씀드리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요, 요리에 미술적인,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을 하여서 가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리 마술사라고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은 그 요리사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리사는 요리를 만드는 네. 맛에 충실하고 뭐 미각도 신경을 쓰겠지만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맛보다는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 그런가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요리를 조금 더 맛있게, 예, 더 먹음직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니까요. 요리 자체도 잘해야 되고 미적인 감각도 병행이 돼야 되고. 그래요.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요리하면은 뭐 맛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요리의 맛도 좋아야 되지만 예술적인 감각까지 좀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저는 아직도 좀 그래요. 맛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음식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네네. 이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뭐 음식 사진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네. 파란색으로 포토샵된 그 떡볶이가 있는데요. 어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식욕이 뚝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처럼 무더위에 입맛이 없다가도 홈쇼핑 방송이라든지 맛있는 요리 잡지의 그림을 보면은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 그렇죠, 경험을 그렇죠.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각적인 요소가 식욕을 자극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아까 그 파란색 떡볶이를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희 엄마가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세요. 네. 그리고서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금치랑 이 밀가루랑 이렇게 해서 떡볶이를 만드셨는데 오. 이 초록 색깔 떡볶이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먹기 전부터 네. 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느낌이 확 그 화장실 갔을 때 느낌이 확 생각이 나가지고 아우 저희 엄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희가 음식점 같은 데 네. 가더라도 이제 자기네 메뉴판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DP를 해놓으시는 분들 그쵸. 계시는데 그 사진을 잘못 찍어놓은 거면 굉장히 먹기 싫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도 맛없어 보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시각적 외에도 이제 분위기적인 요소도 좀 작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경제 성장과 문화 이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는 문화를 통한 그 테이블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에 어울리는 테이블의 세팅과 소품까지도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세팅까지 정말 네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손이 필요한 곳이 참 많다,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요리 잡지에 나와 있는 음식들, 네. 이것들도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솜씨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식업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식품업체 이런 곳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를 개발한 것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CF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파티도 많이 진행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파티 음식들을 진열하는 것, 또 파티를 꾸미는 데에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식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광고 등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데 푸드 스타일리스트 어떻게 성금 씨 네. 투잡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리도 좋아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예술성도 좀 있어야 되고 손재주도 좀 있어야 되고 너무 많아 이것저것 재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들어보고 그 후에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미각 쪽의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금이죠, 장금이. 그렇죠. 그럼요. 성금 씨 혀는 뭐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맛을.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네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요리도 잘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요리도 좀 잘 하시는 분이 좀 유리는 할 텐데요. 네네. 실제로 진행이 될 때는 조리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조리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음식을 담고 또 이것들을 테이블에 세팅하는 역할까지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과 어울리는 테이블의 전체적인 조화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그러니까 이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이 미적 감각이 좀 더 발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미적 감각도 물론 중요한데요. 요리를 그냥 예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영양적인 부분까지도 좀 골고루 적용한 요리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뭐 실제 요리 재료의 성질이라든지 서로 간의 궁합이라든지 식재료의 뭐 기본적인 뭐 화학적인 변화 같은 거, 색깔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해서 조리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까지는 기본이 갖춰져 있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감각이라든지 뭐 이벤트 연출 감각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디자인 감각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면 훨씬 유리한 직업이죠.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죠. 성훈 씨 어때요? 아니 제가 그 예전에 광고를 하나 찍는데 음식 광고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음식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리가 중요한 게 그것도 과학이더라고요. 이렇게 덜 익고 덜 익고 이거에 따라서 음식의 색채나 뭐 이런 걸 다 조정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또 거기다 우리가 또 직접 먹으면서 맛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음식 맛도 좋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맛뿐만이 아니고 미적인 감각, 또 뭐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요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직업으로 네. 알고 계세요.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요. 덧불어서 체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 푸드 스타일링이 시작이 되면은 뭐 기본적인 음식 소품부터 시작을 해서요. 새벽에 장 보는 것, 꽃시장도 다녀오셔야 되고요. 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그 식기, 그릇들도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재산이거든요. 어떤 그릇에
무엇에 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릇들도 가지고 움직이셔서 뭐 밤샘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체력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 그거는 그런 거 있군요, 선생님. 왜 우리들 이쁘게 꾸며주려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맨날 그 자기 옷 같은 거 막 하나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네. 이제 그릇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는 그릇을 그냥 이만큼 냄비랑 막 이런 잔뜩. 어떠세요, 성금 씨?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저희가 알아보고 네. 있는데 갖춰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해야 될 것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있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말은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주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부님들은 과연 이 일을 만약에 하신다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 아무래도 음식을 제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사실 주부님이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보인다라는 것도 우리 주부님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예. 저희 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금치와 네. 이 시금치로 해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색깔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네, 거는 네. 우리 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딸이 더 이상 찌면은 시집은 진짜 못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도 해주시고 굉장히 네. 좀 자질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예. 귀찮아서 그렇게 도전을 그렇죠. 못 하시는데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 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바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일반 주부들이 하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직업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평상시에도 요리를 많이 하고 특히나 뭐 블로그에 자신의 음식 올리시고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인 푸드 스타일리스팅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유학파들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에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학과들도 많이 개설이 됐고요. 뭐 푸드 코디네이터 학과, 푸드 스타일 학과 이렇게 두 가지 학과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실 겁니다. 네. 뭐 꼭 이 전공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전공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반드시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전문 과정을 들으시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뭐 이런 교육하는 과정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그 푸드 스타일 과정이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문적인 그 학교에서도 있지만요. 직업 전문 학교에서도 별도의 자격증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자격증이 없이 나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뭐 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조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신다면 실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것과 좀 더불어서요. 테이블 매너라든지 꽃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불어 하시기 때문에요. 플로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컬러리스트 이런 색채적인 미적 감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면 훨씬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이 푸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몇 분이 계시는데 네. 유학을 다 갔다 오시더라고요. 일본에 오래 계시고 또 뭐 유럽, 프랑스 쪽에도 오래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전문 교육 외에 또 별도로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소품이 잘 된 카페라든지 네네. 이런 식당 같은 데를 많이 보시면서 그 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시각적인 그 수준을 많이 높이시는 것이 네네네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도 많이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국내에 있는 식기나 그런 기자재뿐만 아니라 해외의 그런 잡지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같은 데 많이 방문을 하셔서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서 실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지명 광고 같은 것을 제공을 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요.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 기술이라든지 또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있으시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기회가 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목이 다 메입니다. 왜냐면 슬프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맞습니다. 뭐 플로리스트의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포토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음식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릇도 미술도 들고 좀 할 다녀야 줄 알아야 되고 견본도 높여야 네, 되고 성우 씨 여행도 숨 쉬고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해야 이걸 딱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보통 그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과정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뭐 조리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이거 같이 따고요. 플로리스트랑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과정들이 많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관심도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활용 능력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교육 과정 중에서 사진 촬영 기법이라든지 네. 그것을 이제 보정하는 작업까지. 그게 몇 개월 과정인가요? 그렇게 배우는 게? 보통은 그 3개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초 반이 있고 또 전문 반이 있고 그렇죠. 약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해서 한번 3회 정도 들으시면은 이제 전문가 수준이 되고 또 교육을 하시면서 전문가분들이 계속 만나시잖아요. 네. 사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프리랜서 직업이에요. 아까 그렇죠. 투잡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 오시는 강사님들 인맥을 통해서 기회가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네네네. 같고, 뭐 추가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 같은 거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이제 있으면은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네네. 자격증은 어떻게 국가 공인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 네, 궁금해요. 예. 현재까지는 민간 자격증이고요. 어.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일단 자격증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솔직히 뭐 3개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또 섭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그러려면은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간 아마 돈 가장 그렇죠. 궁금한 교육비도 만만치 않죠, 진짜. 들어간 돈은 많은 거에 네. 비해서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가 적다라면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쨍할 것 같은데 어때요? 보수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수입은 조금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이 되고요. 뭐 초봉은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월에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왜냐면 한 번밖에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경력이 2, 3년 정도 차이게 되시면 이제 1,800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광고를 하나 하시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일당이 300이에요. 근데 준비 기간이 한 7일 정도 걸리시게 되고 그래도 지명 광고 괜찮네요. 같은 경우 300만 원 그리고 고정적인 방송 출연을 하시게 되면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진행이 되고요. 네. 뭐 신메뉴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300에서 400 정도 되니까 경력이 쌓이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연봉은 뭐 3천에서 뭐 5천 그 그 이상도 예, 바라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이 투잡을 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부님들이 좀 교육을 배우신 다음에 조금씩 뭐 집안일 하시면서 네. 음식도 개발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해보시면은 정말 주부님이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근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좋을까요? 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듣다 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긴 하는데요. 네. 그 초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이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한 80% 정도. 여러분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부담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이제 좀 사실은 너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좀 주머니 사정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요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진짜 남다른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주부님이세요. 뭐 따로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이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그냥 이렇게 사진 이쁘게 찍어서 올리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이 아까운 실력을 집에서 이게 블로그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밖에다가 쓰시면 그게 또 생활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리책도 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칭으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명칭을 쓰고 네네. 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하시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CF나 영화, 드라마의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또는 잡지나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에서 또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요. 식품 회사라든지 파티 회사에 들어가셔서 직원으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나는 이제 프리랜서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인으로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군데를 이제 어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에 네. 좀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확하게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나 드라마 쪽에서 나오는 그 푸드에 대한 그 요리 감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그런 감독님들도 되실 수 있고요. 또는 실제 푸드 저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실제 요리 진행을 할 때 게스트로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요즘은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강의를 하는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문화센터 같은 곳을 활동을 이제 분야를 정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면서 방송 매체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다양하네요. 다양한데 그래도 일단은 시작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 과정을 수료하면 프리랜서로 일이 들어올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예. 뭐 쉽게 이게 내가 뛰어들면은 바로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뭐든지 나의 능력을 알아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신만의 능력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자신의 센스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의 능력을 알아줄 것이야가 아니고 많은 포트폴리오. 나만의 포트폴리오 내가 찍어놓은 음식 사진들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발로 뛰는 사실은 영업적인 부분이 없지 않죠. 예. 저희가 이 프리랜서의 마음은 누구나 잘 알죠. 그렇죠. 발로 뛰고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말일라 분들이 우리 아주머니들이 어머님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쭉 알아봤는데 성금 씨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나요? 어때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뭐 광고를 많이 찍은 건 아니지만 그 햄버거 광고를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그 햄버거 광고를 찍기 전에 그런 거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찍는 거 아닌가요? 뭐죠? 그 정도 뭐 메인은 아니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깊숙이 물어보지 마세요. 아침부터. 그냥 광고 찍었다는 거. 그 광고 찍었다는 걸로 끝냅시다. 지금 날씨도 더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찍었었어요. 근데 햄버거 광고를 찍었는데 그 전에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햄버거를 이렇게 랩핑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장을 해서 광고를 딱 찍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햄버거를 랩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쁘게 랩핑을 딱 해가지고 광고를 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어떤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체험을 해본 셈이네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랑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꾸미는 것도 좋아하지만 음식을 꾸미는 거에 굉장히 제가 애정을 느끼거든요. 정말 본인 꾸미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본인 꾸미시는 것처럼 음식 꾸미시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덥다고요, 오늘. 알겠습니다. 자꾸 긁지 맙시다. 강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에서 쭉 알아봤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외식 산업 업계에서 블루칩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식 업체라든지 이런 식품 회사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능력에 따라서 매출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이제 그 외식 산업도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르치는 업무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좀 선발 주자로서 시작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맑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일을 하면서 틈틈이 지금 미리 배워둬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갈까요, 성우 씨? 그러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다시 한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중에서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주부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또 미술 전공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님들이 한번 살짝 거기다 미적 효과를 뿌려주신다면 그거야말로 뭐 입소문도 금방 날 것도 같고 또 어머님들의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들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우리 주부님들도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직업의 세계가 참 좁았구나라는 걸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멋진데요, 그거? 자, 오늘도 좋은 직업 소개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저도요. 빨리 끝나고 가서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주말엘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